6월 9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증심사 사부대 중의 수행풍토 진작을 위한 하한거 기도, 자비도량 참법 입제를 봉행했습니다. 기도는 대웅전 노전인 종문스님이 집전했으며 대중스님 이하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제1권을 2시간 동안 독송하며 여법하게 진행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 오후 4시 대웅전에서 대중스님들과 해송불교문화원 정경문 원장, 종무소 직원들, 자비도량 참법 기도에 동참했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현재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복장을 열었습니다. 37년 만에 개근불사를 진행하며 기존의 불복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근불사할 때를 제외하고 부처님 복장을 여는 일은 거의 없어 모든 사부대중이 기대하며 복장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심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복장에는 연기문, 봉안간 경전, 오곡, 오색실, 다라니, 만다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문을 살펴보면 증명법사 회광 일각스님, 경법 도연 법흥스님, 율주범일 보성스님, 주지영조스님, 화주현문스님, 송광사 대웅보전의 3세부를 조성했던 불모 박용심 거사 등의 명단과 불기 2529년 11월 12일에 봉안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주지를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중에서는 37년 만에 개근불사가 모든 증심사 신도님들이 동참하는 대중적인 불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삼존부를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기 위해 다양한 복장물을 추가로 준비하여 복장을 여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복장물은 후령통, 오경, 사리함, 무공심주, 오보, 오곡, 오향, 오약, 오황 등이며 경전으로는 금강경을 봉안하고 1985년 복장 당시 봉안했던 복장물은 역사적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봉안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복장 계획은 추후 상세히 공지할 예정입니다. 6월 17일 대중스님들과 재무단이 백중 위패 붙이기 울력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재무단과 봉사자들이 위패 3,500여 장을 손수접고 연가 접수 목록을 비교해 위패 하나하나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근나방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울력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백중기도를 봉행하니 신도님들의 많은 수의 동참 바랍니다. 주지 중현 스님의 해설과 함께 사찰 및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길 따라 절 따라 6월 12일에는 24명의 참가자와 함께 군산 동국사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경암동 철길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조선인 여성들의 핫플레이스였던 동국사를 방문해 자한관 음신항과 일본식 사찰 건물, 일본 불교의 참여를 볼 수 있는 참사문비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정대로 방문하려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 수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경암동 철길마을을 방문해 철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이 법배에서 법문한 내용을 토대로 펴낸 기도의 이유가 발간되었습니다. 중현 스님은 이 책에는 기도 영험담이 아닌 기도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 불교의 수행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편했다며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 올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증심사에서 기존의 법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부탁 카페 중현 스님의 온라인 법문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법문 동영상은 양도 많고 찾기도 불편한 실정이었습니다. 온라인 법문집에서는 기존의 법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범주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전은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법문 동영상을 녹취프리에 문서화하였습니다. 우선 법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법문마다 법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부제와 목차는 물론 내용에 걸맞는 여러 이미지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아직 일부만 서비스 중이며 올해 말까지 법문 자료 전체를 올려 상설 서비스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주지 중현 스님은 증심사의 온라인 법문집을 통해 불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손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비스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6월 18일 오후 1시 증심사 취백루에서 어린이 청소년 전통 단청문화학교 빗그림 놀이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등문화마당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받은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전통 단청의 의미와 그리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총 12명의 어린이가 신청한 가운데 미리 그려놓은 초를 송곳으로 뚫는 출초, 출초한 것을 호분가루로 밑그림을 내는 타분, 그리고 채색까지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른들은 색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색을 거침없이 칠하며 순식간에 연목부리를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단청 체험을 마무리하고 지화연꽃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전통 단청문화학교 빗그림 놀이터는 7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합니다. 6월 18일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에서는 광주 남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무등중 청소년 등 40명을 초대했습니다. 12시부터 봉사자들이 반죽을 준비하고 피자 토핑과 홀 청소, 세팅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 3시 무렵에 초대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중현 스님과 홀 봉사팀은 리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며 갓 구운 소불고기 피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피자 리필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의 점심 밥상을 책임지는 어르신 식당. 매주 목요일은 증심사 봉사팀이 담당하는 날입니다. 6월 23일 증심사에서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을 마련했습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봉사자들이 한우 육개장과 가지탕수, 갓김치, 볶음김치를 준비해 맛있는 점심밥상을 어르신들께 대접해드렸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겠다는 중현 스님의 든든한 약속에 어르신들 모두 감사의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중현 스님과 증심사 봉사팀에 감사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산 국립공원 동보사무소 자체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접목했습니다. 증심사에서는 예불과 사찰 안내, 단청 키링 만들기, 자양회 다도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청 키링과 다도 체험 등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서 좋았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값진 시간과 추억이 되었다며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겠다는 소감 등을 남겼습니다.